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1% 이상 후퇴하며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회 제롬 파월 의장의 낙관적인 경기 진단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부추겼다는 분석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6% 떨어진 25,410.0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27%, 1.23% 떨어진 2,744.28과 7,330.3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주택 가격 상승세는 전달보다 더 커졌습니다.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에 따르면 12월 전미 주택 가격 지수는 계절 조정 전 기준으로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6.3% 상승했습니다. 11월에는 6.1%였습니다. 12월 20개 대도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2% 올랐고 전년 대비로는 6.3% 높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20개 대도시 예상치는 전년 대비 6.3% 상승이었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확대돼 1분기 국내 총생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1월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3% 확대된 74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켓워치가 조사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는 724억 달러였습니다. 국제유가는 1%대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4% 하락한 63달러 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이번 주 원유 재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상승 출발한 미국 뉴욕 증시가 장중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1%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의회 연설 이후로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지속된 가운데 양지수가 모두 하락 전환하면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코스피는 2,480선까지 올라갔다가 외국인 매도의 장 막판에 하락 전환하면서 2,45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바이오 섹터가 약세로 전환한 영향을 받으면서 역시 0.05%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 수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첫 의회 증언이 있었습니다. 공식 석상의 연준 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자리한 만큼 폭탄 발언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긍정적인 경기 진단을 내놓은 파월의 발언에 미국 증시는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이번 주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 내 계속되는 시장의 변동성의 양상은 어찌 보면 파월 의장
그리고 전반적인 FOMC의 기준금리의 인상과 관련된 속도와 관련된 그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하고 그리고 지난주 미국 시장이 1%대가 넘는 그런 상승을 했던 가장 큰 배경은 앞서서 이제 최 원장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파월 의장의 첫 번째 FOMC 회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그의 의견은 실질적으로 옐런 의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 상승 분위기로 다시금 재반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하지만 어제 나타났었던 그의 미국 하원 의원 청문회에서의 그의 발언 부분, 다소간 조금은 좀 매파적인 성향 쪽으로 시장 좀 인식을 하면서 바로 이제 그 하락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미국 시장 1.2%에 가까운 그런 하락 부분은 조금은 좀 앞으로 시장 다소간의 좀 변동성을 좀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현재 시장 내 가장 중요한 주요 관심사는 결국은 금리 인상의 속도, 과연 올해 3차례 올릴 것이냐 아니면 4차례 올릴 것이냐, 그리고 첫 번째 올리는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미국 FOMC의 어떤 그 스탠스가 과연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상당 기간 미국 FOMC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였습니다. 근데 2%에 대한 파월 의장의 자신감 부분, 그 자신감 부분이 어제 실질적으로 의회 청문회에서 피력이 되면서, 근데 시장에서 사실상 조심스럽게 기대를 했었던 부분은 2%의 목표치가 아닌 조금은 좀 2%가 아닌 쪽으로 좀 후퇴할 수 있는 좀 2.5%나 3%대로 그들의 그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좀 올려잡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시장 내 잔존하고 있었다라는 부분. 근데 이와 관련된 언급은 사실상 없었다라는 점. 물론 오늘 저녁 상원 청문회에 지금 남겨놓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어제 하원 청문회에서 이야기한 부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의 속도는 지난번 옐런 의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긴축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시장 내 가장 큰 기대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용인 규모, 용인 정도, 지금 현재 목표치 2%가 아닌 목표치를 조금 좀 올려잡는 그런 어떤 그 FOMC의 스탠스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는 부분.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표치를 올려잡는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시장 내 통화 긴축의 속도 내지는 통화 긴축의 어떤 그 정도를 상당 부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이 인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올해 금리 인상을 3차례 할 것이냐 4차례 할 것이냐,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용인 정도를 지금 이제 그들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치 2%에서 조금 좀 뒤로 물러나서 2.5%가 되건 아니면 2%대 후반대 어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다소간 좀 완화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라는 부분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3월달, 지난주였죠. 1월달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대다수 시장 내 주요 이제 이슈는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어찌보면 기정사실화로 인정이 되었다라는 부분. 이제 3월달, 이제 내일부터, 내일 우리 시장은 이제 그 휴장이고, 모레, 다음 주부터, 우리 시장, 금요일 3월 2일, 이제 우리 시장, 3월 시장 새롭게 열리게 되는데요. 3월의 FOMC 회의는 3월 21일과 22일, 양일간 개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를 분명하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 끝난 상황,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기까지는 다소한 시간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3월 시장, 아마도 3월 중하반기까지는 FOMC가 열리는 기간까지는 지금 현재와 비슷한 양상의 어떤 그 변동성을 그렇게 크게 제한하지 못하는, 변동성을 열어놓고 시장 대응을 해야만 하는 그런 다소간 좀 우려감 섞인 그런 상황들이 진행돼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전략도 좀 새롭게 좀 짜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옐런은 과거 점진적인 긴축, 근데 파월 의장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비췄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표치 충분히 우리가 달성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라는 부분. 그만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조금은 좀 매파적 성향의 발언으로 인식이 되었다라는 점. 물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지금 파월 의장이 지휘를 하고 있는 통화 당국은 긴축 스탠스를 놓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전혀 완화의 분위기는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경기 개선을 위해서 트럼프 정부 행정부의 재정 정책과 조세 감면 정책을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올해 미국의 정부 예산, 연방정부 예산안은 5.4%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확대 재정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두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감세안도 지난해 말 통과시켰죠. 올해 감세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제, 그제 시장 내에도 관심이 됐던 부분들이 감세안으로 미국 기업들의 재정이 상당 부분 좋아졌는데 좋아질 것이고 그런 부분들로 자사주의 매입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지 않겠느냐.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주가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요. 어찌 보면 재정 정책의 확대라는 부분과 통화 정책의 긴축이라는 부분이 서로 어떻게 상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어떤 쪽이 조금 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씩 움직여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상당히 긴 호흡에서 우리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페드의 정책의 중간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명확합니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미국의 실업률은 이미 4%대를 달성을 하면서 거의 완전 고용 수준에 도달해 있다라는 부분. 아마도 이번 달, 그러니까 3월 달 발표되는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는 3%대로 다시 하락하게 되면서 거의 실업률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 보내줄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인플레이션율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들이 설정하고 있는 2%대를 2.5%대로 조금 완화해서 용인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통화정책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이 바뀌어나갈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마침 어제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행 1.5%, 3개월 이상 지금 동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일각에서는 미국 FOMC의 금리 결정에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제 한은에서도 전혀 한은에서는 미국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냐 우리 현실에 맞게 그리고 지금 대외적인 불확실성, 보호무역의 확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변동성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 3월 21일, 22일 개최되는 미국 FOMC의 금리 스탠스에 따라서 기준금리 결정 여부, 인상 여부가 상당 부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3월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라면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부분 외국인들의 유동성 이탈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환율을 주목하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밤 미국 달러화의 환율 변화 잘 보시게 되면요. 달러의 강세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N달러 환율도 그런 상황, 달러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유로 달러 상황도 달러화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일시적으로 다소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달러화의 강세 영향이다라고 바로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제 구리 가격
납 가격, 아연 가격, 국제 원유 가격 전체적으로 한 1% 내외의 하락을 보였다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달러와의 강세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오늘 저녁에 있을 파월 의장의 상원 청문회 이후에는 다소간 좀 달러와 분명히 약세로 다시금 전환할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거. 왜냐하면요. 미국 물가에 대한 부담 상당 부분 클 수밖에 없고요. 미국의 재정 적자 지금 상당 부분 많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모습은 달러화가 강세로 가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상황으로 시장은 이해하고 있다라는 부분. 전반적인 시장 내 큰 그림은 달러화의 약세임에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우리는 분명한 것. 인플레이션 플레이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다. 지금 현재 투자 전략은 인플레이션 플레이다라는 부분.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모든 시장의 관심은 인플레이션에 쏠려 있다라는 부분. 인플레이션 플레이어, 경기 민감주와 원자재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미국 증시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의회 발언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저 이번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5%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고점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장밋빛 전망도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분석 좀 여쭤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조금 좀 보수 내지는 중립적인 견지에서 디램 업종을 좀 바라봐야 특히 우리나라의 디램 업종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앞서 최현정 앵커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글로벌 디램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의 글로벌 점유율, 전체, 이제 그 PC 부분도 있고요, 모바일 부분도 있고요, 서버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를 평균해서 해보면 75% 글로벌 1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모바일 디램 쪽에서는 삼성전자, 지금 전체 디램에서의 점유율은 46%, 하지만 모바일 디램에서는 삼성전자가 56%로서 독보적인 1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전분기 대비해서 20%나 모바일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보호무역 확대가 결국은 지금 이제 철강, 화학, 소위 말하는 소재 쪽에 그치지 않고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그치지 않고 메모리 반도체 쪽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장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 3분기 모바일 디램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지난 3분기는 58.3% 그리고 2016년 4분기에는 바로 전년도 같은 분기가 되겠죠. 전년도 동기 대비 동기는 61.3%였습니다. 근데 지난 분기에는 56%로 내려앉았다라는 부분. 다소간 너무 이 숫자를 우리가 봄에 있어서 너무 특징적으로 좋은 부분만 꼭 보지 말고요.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우리가 꼭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부분.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모바일 디램 시장 점유율은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3분기 그들의 시장 점유율은 27.2%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4분기 25.9%로 1.3%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지만 매출액 수준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것 1.3%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근데 여기서 시장 점유율 3위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요.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과연 모멘텀을 어떤 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시장 점유율 무조건 1위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의 어떤 변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우리 SK 하이닉스와 우리 삼성전자는 점진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보여준다라면 글로벌 컴패리즌을 하는 글로벌 소위 말하는 피어-투-피어 어널리시스를 하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오히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보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으로 투자 성향이 조금 좀 이동해갈 가능성 그런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 반도체는 성장세는 지속이 됩니다. 하지만 모멘텀의 둔화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일단 중립 내지는 보수적인 견지에서 좀 반도체 업종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조심스럽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려봅니다. 예,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이었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 만나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에 있었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의회 발언을 이미 접하셨을 텐데요. 다음 달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 수준으로 역시나 동결을 시켰고요. 이제 한미 양국의 금리 역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커졌는데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파월 의장이 처음으로 의회 증언이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조금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매파적이었지 않나라는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던 어젯밤이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이런 한미 간의 어떻게 보면 금리 역전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대부분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고 아마도 미국은 아마도 3월 달은 금리 인상을 할 예정인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였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금리 역전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외국인들 자금이 많이 다시 본국으로 그리고 해외로 다시 좀 빠져나가버리는 이런 이슈입니다. 지금 바로 이 자금의 이동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당장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국내외에 어떻게 보면 경기나 물가 상황들도 열심히 계속해서 체크가 돼야 되고요. 환율 변동에 대한 이런 기대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요인이 다 한꺼번에 나오면서 자금이 이동이 될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내외금리 그리고 외국인과의 그런 해외와 어떻게 보면 내외금리가 차이가 나는 것도 분명히 거기 하나의 요인이긴 하지만 그게 모든 것을 대변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같은 경우는 상당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정상 수지 같은 경우도 상당폭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아직까지도 우리의 대외 건전성이 매우 양호하다는 점을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채권 자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장기 투자 성격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외국인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 등 공공자금의 비중이 높은 점도 지금 현재는 자본 유출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조금씩 낮아지는 이런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의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대규모 증권 자금 유출은 사실은
내외 금리 차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북핵 리스크나 어떤 새로운 이슈들이 생겼을 때 조금 많이 급격하게 나왔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일부 신흥국들 우리나라가 뭐 대표적인 뭐 신흥국이기 때문에 신흥국 경제가 많이 불안하다라는 이런 경제적 이슈가 생겼을 때 조금 많이 확산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 세계가 경기가 좋고 오히려 지금 현재 신흥국들이 경기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신용 부도 사업인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계속해서 양호하게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3회 아니면 4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4회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미 의원 그런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점도표 상에서는 여전히 3회가 좀 더 많이 지금 현재 찍히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크게 우리나라랑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1회 아니면 2회 정도는 아마도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고용은 많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가가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 즉 향후에 성장과 물가가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적인 이런 여건과 금융 안정 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계속해서 결정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내외 금리 차가 점점 벌어져 버릴수록 우리 금통위 쪽에서는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직 내적으로는 아직 금리를 상승시킬 이런 여건이 안 됐는데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즉 어떻게 보면 우리 시중에 어떻게 보면 그런 내부적으로 금리 인상의 그런 조성 여건이 이제는 조성되기를 좀 고대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장 3월에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생기더라도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롯데그룹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여쭤보게 될 것 같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 수감 중인 가운데 롯데지주의 후속 분할 합병안이 주주총회를 어제 통과했습니다. 자, 이로써 남은 순환 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하게 된 롯데는 총수의 부재 속에서 한 고비를 넘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주가에도 앞으로 효제로 작용이 될 수 있을까요, 차장님? 네, 우선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6개 비상장 계열사를 흡수합병하는 안건이 어제 임시주주총회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롯데 지주와 롯데 GRS 그리고 한국 후지필름 그리고 롯데 로지스틱스 그리고 롯데 상사 대응기획 등 롯데 IT 테크 등 7개사가 이날 각각 이런 임시주총을 개최하면서 6개 비상장 계열사의 투자 부분을 롯데 지주에 통합을 시키면서 하는 분할 및 흡수 합병안을 의결이 됐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게 찬성률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찬성률이 87%가 넘었다라는 것은 좀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참석 주주의 어떻게 보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고 이 비율이 발행 주식수의 그런 총수의 3분의 1을 넘어야 되는 특별 결의 의결 조건에도 여유롭게 충족을 시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롯데 같은 경우가 주주가치 제고의 그런 모습 그리고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등에서 롯데 지주사 체계 확대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에 주주들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이 많이 끌었던 일본 롯데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위임장을 통해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지주사 출범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 출자 및 상호 출자 고리가 이제 모두 해소가 됐다는 게 가장 크게 롯데에 대한 이런 이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롯데 같은 경우는 2015년 이후에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배 구조 개선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고요. 분할 합병 절차가 모두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보면 롯데는 이제 오는 4월 1일부터는 그룹 내의 모든 순환 출자가 이제는 해소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롯데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어떻게 보면 이번 공정위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사드 부지 제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사실은 롯데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올라설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신동빈 회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도 올해 말 정도에 2심 때 아마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생기면서 조금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롯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꽃길만 걷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수혜주와 피해주 찾기의 현안인 모습인데요.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핵심 공약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당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 내용이 어제 어떻게 보면 처리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 시기 같은 경우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이 적용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종업원이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바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딱 가장 크게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당연스럽게 앞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거 바로 여행이나 레저 관련된 수혜주들이 좀 많이 떠오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여가 시간 증대로 해서 레저 관련 기업 가치의 상승이 계속해서 긍정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 5일제 근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여행 같은 경우나 이런 것도 크게 상승을 했던 것처럼 리조트나 골프, 스키, 콘도 그리고 테마파크, 여행 그리고 공연, 항공, 드라마, 방송 콘텐츠 등이 아마도 수혜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그리고 참 좋은 레저,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 골프존, 그리고 삼성물산, 그리고 CJ E&M, J콘텐츠, 뉴, 그리고 스테어 드래곤 등이 대표적인 종목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반대편에 있는 근데 회사들도 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 제한에 따라서 규정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어떻게 보면 특례 업종을 많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동안에는 한 26종 정도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5종으로 많이 축소를 시켜버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업종들이 보면 보관 창고업이나 자동차 부품 판매업, 그리고 도매, 그리고 상품 중개업, 그리고 금융업, 제가 속해 있는 증권사도 많이 여기에 피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수나 패스트푸드, 분뇨 처리업이나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여기 피해 업종으로 꼽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표적인 주식으로는 어떻게 보면 성우 하이텍이나 화신, 그리고 현대모비스, 평화전공 등 이런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대표적인 것이 되고 있고요. 금융적으로 하면 은행주들의 대부분, 그리고 증권사들도 등등이 다들 여기에 피해 종목으로 지금 현재 꼽히고는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잘 지켜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자,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워낙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강 후약이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현재 놓여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좀 많이 빠져버립니다. 파월 의장의 이런 의회 증언이 조금 후폭풍을 좀 일으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좀 반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략 후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어제나 그제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세 상승은 계속해서 여전하다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450선에 지금 현재 언저리에 지금 현재 구간에 지금 현재 닥쳐 있습니다. 그 구간이 어떻게 보면 PBR 300 구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구간으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극심한 이제 변동성은 이제 확실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점점점 안정적으로, 그리고 최소의 우상향 쪽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전체적인 시장에 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떤 종목별로 어떻게 보면 피킹 작업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들이 아마도 경기 민감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투자증권의 김건진 차장 연결해서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듣겠습니다.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 연결해 볼 거고요. 오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국내 장이 연 이틀 정강 후약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그렇죠. 어제도 저희 계속 갭상승으로 해서 매도를 쳤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갭상승에 매도를 어제 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3번 정도의 이런 그림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얘네들을 매수로 쫓아갈 수는 없는 그림들이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을 봤었고요. 저희는 우선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 구간에서 매도를 쳤는데 애들이 너무 세서 손절을 한번 줬고요. 그 다음에 재매도에 얘네들을 찾아오는 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매도에 315.50까지는 간다 목표 드리고, 매도를 못 치겠으면 매수는 잡지 마라. 그래서 지속적인 홀딩 전략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얘네들 314지수부터 312지수까지 추가적인 가능성을 열고 하방 경직성 반등, 눌림, 반등, 매수를 볼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예상 저항들은 315냐, 314냐, 312까지 다 열어야 되냐. 그건 시가 시작되는 움직임을 보고 할 거고요. 우선은 316, 17지수를 안착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최대 많이 밀린 구간에서의 매수, 그 다음에 반등 여력에서는 아직은 매도 관점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15지수, 중심지수로 다시 다 되돌아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전에 315지수가 중심지수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315지수 다시 확인하러 가는 걸 본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315지수 부근에서 얘네들이 지지하고 위쪽에서 싸울 거냐, 지지를 할 거냐, 이 구간들을, 아니면 얘를 중심으로 또 보합을 뛸 거냐죠. 아무래도 그래서 314, 315지수 굉장히 지지력이 확보가 되는지, 아니면 걔를 중심으로 위아래 출렁거리는 그림을 만들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가 움직임을 보고 파악을 하고 추가적인 매매를 할 생각이고요. 팁을 드리자면 갭부정 차트를 참고하시면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들어볼게요. 미국장이 후반 들어서까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전략이 옳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달러 인덱스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 여력을 본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싸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들 지지력에서 추가 상승 본다 그랬죠. 그렇다면 달러 지수 관련해서는 달러가 세지면 걔네들은 다 지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달러의 추가적인 향방이 결정할 거다. 그래서 어제 이 구간들 지속적으로 깨는지를 저희는 봤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그림들 돌파 여부를 본다. 대신 이제 90.40대는 저항들이 또 있습니다. 아래 구간 지지력의 배팅, 그 다음에 또 지지력의 또 배팅을 또 기대해야 될 수 있다는 거죠. 다 달러가 강해지고 있다. 파월 의장 연설 자체도 어제 많은 질문들 왔지만 저희가 믿는 대로 파월 의장이 도와주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거다. 이거 우선 그렇게 보자. 그래서 어제 충분히 그 발언들이 나오면서 매파적인 발언이 얘네들 시도에 영향이 줬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직 대신 가로저항점도 1.22, 370대 유로가 깨지 못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시 반등 시 재매도가 유리할 거다. 어차피 쫓아가는 매매는 하지 못합니다. 추세 지지력에서 혼조 양세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1.22, 800대 예상 저항을 두고요. 이 구간을 막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 시 재매도를 노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어제 추세 매도에 이 구간들, 우선은 1차 정리 구간들, 아침에 매도를 쳤던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끌고 와서, 이 구간인가요? 네, 오전 중에, 맞죠. 이 구간에서 매도를 쳐서 이 구간 목표를 삼고 추세는 추가적인 매도를 연다.
그 다음에 지금은 더 매도를 연다고 봅니다. 우선은 달러 인덱스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로 FX는 1.2000대를 깨는 것까지를 가능성을 보고 저희는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반등 여력의 매도 관점들 추가적으로 더 읽어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크루드오일도 저희 매도를 봤습니다. 매도로 정확하게 목표 62.70까지 간다고 믿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인 매도 관점 드렸고요. 우선은 반등이 세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중간에서 익절한 이후에 좋은 자리에서 못 잡을 수도 있었겠으나 우선은 62.70은 찍는다고 확정 짓고 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추가적인 62.40까지 저항을 좀 더 연 상태에서 눌림 매수 배팅, 그 다음에 반등 64달러 안쳐 못한다의 매도 배팅입니다. 한마디로 이상 저항은 길게 이렇게 둘 거고요. 62.70부터 62.40까지는 매수 배팅에 다시 되돌림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골드입니다. 골드 당연히 같은 매도 관점 봤었겠죠. 달러 강세를 봤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 매도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구간들 박스 보합권에서 굉장히 혼조 양세 출렁거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도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13250 이 구간 내에서 전 저가 구간 내에서 맞고 매도 관점을 보는 게 낫다. 오늘은 크게 눌린다면 아시아 유럽장은 반등, 그 다음에 반등이 다 끝나면 얘네들은 매도 관점을 돌리는 여전히 여러분들한테는 보합권 매매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추가적인 그림들 좀 보시고요. 일단 250 예상 저항을 두더라도 가격 조정을 좀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선은 아시아 시장 유럽장 남아있기 때문에 미장에서 나온 이슈들 아시아 유럽장 반등이 있더라도 유럽장부터는 유럽장 미장 다시 추세대로 갈 가능성 높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향의 마지막이 아니냐는 다시 새벽이나 저녁에 미장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김우석 선재 트레이더 연결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에 서해와 남해, 호남을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 양도 많고 또 비와 함께 강한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와 남해안, 강원 영동과 강원 산간에 40에서 80, 제주 산간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20에서 50, 서울, 경기, 강원, 영서에는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기온이 낮은 일부 중서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으로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기도 하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지는 등 최고 4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많은 비가 내리면서 먼지와 건조함은 차츰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중부와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는 먼지 농도가 다소 높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남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어제보다 5도가량 높습니다. 서울과 인천 5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8도 안팎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 차츰 흐려져 비가 오겠고 기온이 낮은 산간으로는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5도, 강릉 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점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와 부산 12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 예비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비는 3일절인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이후에는 한기가 들어오면서 낮부터 금요일 아침까지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